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는 이제 기본세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론과 문제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1편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문제가 출제되죠. 12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12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뭐예요? 우리가 하면 12문제를 무조건 만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법 자체에 대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크게 우리가 전체 보기, 즉 수보기를 간단하게 하고 문제풀이를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죠. 이 정보와 관련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게 지적 정보라고 그랬어요. 지적.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즉,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이제 꼭 기억하면서 사실관계의 주된 공시. 사실관계. 공시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이렇게 합치니까 무슨 관리죠? 바로 지적관리야. 그러면 지적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이라는 측면은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자, 저는 관리적 측면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통상 X라는 거. 바로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전체를 보게 할 때 지적의 3요소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뭐냐? 우리가 많이 배웠죠.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지적에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등록.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록 단위가 붙는다. 그럼 토지 등록 단위가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필지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는 뭐냐? 바로 필지 구성 요소로서 토지의 표시.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또 하나. 자,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즉,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우리 이론 강의와 관련돼서 열심히 들었다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재, 그 다음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합표가 뭉치면 몇 필지가 되죠? 바로 한 필지가 돼. 자,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것을 크게 본다면 지적의 3요소를 우리가 봐야 되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한번 꼭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죠. 자, 그러면 총설과 관련돼서 이제 또 마찬가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선은 기본기를 우리가 따져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지적 파트 왔으니까 지적제도가 뭐냐? 이렇게 확인을 해야죠. 지적제도. 자, 지적제도가 있으면 우리 공시법령과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총설 부분에 있어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꼭 비교를 우리가 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그러면 선지적 부등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등기 촉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가 바뀌면 지적이 먼저 바뀌고 등기가 후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적 부등기, 그게 바로 등기 촉탁 제도다. 한번 확인을 해둬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등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가 먼저 바뀌겠죠.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실의 등기. 이걸 뭐라 그래? 바로 등기 필통지제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항상 우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그러면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에서 자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선지적, 그 다음에 후등기.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권리관계가 바뀌었다. 그러면 선등기 후대장이 반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제도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 총설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1번부터 문제 6번까지가 바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징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논점 확인해서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에서 선지적, 후등기 이렇게 잡고 그러면 등기, 선등기, 후지적, 등기, 필통지. 그래서 지적제도는 그러면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과 문제 6번까지는 바로 지적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제표에서 꼭 하나 두 문제를 풀어놔 있는데 문제 1번하고 문제 6번은 요거는 샘플 문제로 잡아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항상 시험 문제 풀이할 때 연습을 해줘야 돼. 연습을.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틀린 것은 그러면 이렇게 X라고 딱 쳐놓고 우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서가 있죠. 어떤 지침서가 있어요? 모든 토지입니다.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우리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모든 토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마다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 가정시로 본다면 별표 하나의 지문이 됩니다. 올해 출제 예상 지문이고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여기 신규 등록이 포인트가 돼. 그래서 신자가 돼.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도 지적소관청이 해야 되고 자, 소유자가 없어요. 그럼 소유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권리관계도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거네. 3번에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 소유자를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권리의 사실이 바로 권리죠.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러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고 대장이 뒤에 바뀌죠. 이건 뭐예요? 등기 촉탁 제도가 아니라 등기 필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지문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량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이 4번 지문도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1번과 4번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그러면 우리 숙지하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역시 지적소관청이 하고요. 이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 32회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됐죠. 근데 직접적으로 1번 지문과 4번 지문은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딱 준비를 해 두셔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며 다만 신청이 없다면 어디로? 직권으로. 직권 그러면 통지. 이렇게 연결이 돼. 5번 지문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은 효율적인 토지 관리. 그래서 관리적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와 관련돼서 목적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1번에 대해서 정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문제 1번을 샘플 문제로 잡고 자 1번 지문 확인해야 돼요. 4번 지문 확인해야 됩니다. 자 1번과 4번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제되고 여기에서 이제 출제 경향은 좀 떨어지만 3번과 관련돼서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를 우리가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집 쭉 넘겨서 문제 6번을 우리가 봐봐요.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대해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설명 중 틀린 것은 항상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관련돼서 지적은 특심한 사실관계,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번에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이렇게 자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오케이. 자, 지적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데 봐야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지적이든 등기든 둘 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적이든 등기든 공신력을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2번이 우리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적제도는 권리 객체를 즉 토지, 등기제도는 권리의 주체를 중요시하며 등록 관리한다. 오케이. 자, 지적제도는 토지의 표시, 지적은 사실의 권리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와 뭐의 연관성을 우리가 둬야 되고 등기제도와 관련돼서는 권리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과 기타 권리관계를 등록 관리한다. 우리 이미 등기부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럼 봐요. 표제부. 갖고 얼굴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의 권리야.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1개월, 갖고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는 그 관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에 토지 등 5번 지문에 대해서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공백 등록사항에 따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치가 돼야 되겠죠. 바로 토지 등기 등기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공백 등록사항에 따르고 지적공백에 등록된 소유자는 등기부장 고의자에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선지적 후 등기 촉탁 관련 그러면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의 변동이죠.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등기 필통지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 총설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지적제도와 관련돼서 문제 1번과 6번은 반드시 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자꾸 수학 문제 풀듯이 자꾸 자르고 해석하고 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6번, 문제 1번 지적제도와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 7번부터 문제 9번 문제집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한번 보죠. 자,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장 해석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해력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잡으려면 뭐 해야 돼? 바로 영어야. 영어. 자, 선생님. 지금 단계에서 뭘 암기해야 됩니까? 영어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돼. 영어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영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자 체계 과정을 우리가 잡아야 돼. 체계 과정을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와 체계를 잡으면 이 체계가 바로 대표적인 수보기가 되는 거예요. 전체 보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체계라는 거야. 그러면 영어를 확보되고 체계를 암기하면 뭐예요? 문장 해석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표시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법에 규정을 해놔서 토지의 표시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바로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 자, 경계, 그 다음에 좌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영어를 외우고 그러면 표시의 의미를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겠죠. 표시는 사실이야 권리야?
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읽어봐요. 소재도 사실, 지번도 사실, 지번록 사실, 면적도 사실, 경계도 사실, 좌표도 사실이야.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가 돼? 한 필지가 돼. 그럼 필지는 뭐라고 그랬죠? 예, 토지의 등록 단위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 7번부터 문제 9번은 문제 논점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 해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러면 문제 7번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거기 문제집 14페이지, 14페이지인가요? 그러면 쭉 넘겨서 자, 14페이지 7번이 있어요. 7번에 대해서 우리 용어 관련돼서는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세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소리네. 자, 그러면 자, 1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종합 공부죠. 부동산. 요거 이제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요 부자로 건쳐놓을까요? 부동산 종합 공부란 요거 종합입니다. 종합.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종합적으로 등록되는 거죠. 자주 출제되고요. 요 1번과 관련돼서는 25회 때 단독 지문으로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되겠죠.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건축물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요 1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출제되어 있어요. 자, 25회 때 담정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아닌 것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번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자, 네 번째,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보상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특히 또 한 번 조심할 것은 요 토지의 표시 꼭 기억해 둬야 돼요. 토지의 표시. 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자, 2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특히 이용과 관련돼서 요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꼭 확인해 놔야 돼요. 계획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의 내용이야. 자, 토지 이용입니다. 요 이용과 이용을 매치를 딱 시켜놔요. 그러면 1번은 자, 맞고요. 자, 2번은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바로 요 포인트죠.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야.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 기준점이란 특별시장, 강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지적소관청의 지적 정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 정량 기준점으로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자, 지적 기준점이네. 자,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기초 정량이에요. 기초 정량. 자, 기초 정량과 관련돼서 기초 정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정량이 바로 기초 정량이야. 자, 기준과 관련돼서 기초 정량으로서 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 정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가 키워드죠.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이렇게 나눴다. 분할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이 달라졌고요. 경계가 달라졌고 좌표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합성하면 바로 지적 정량의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정량을 말하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나오면 그럼 지적 확정 정량과 지적 제해서 설계는 제외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 부분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이 틀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3,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재조사 측량이란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 5개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 지문과 관련돼서는 걸릴 게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용어를 꼼꼼하게 캐치를 해두고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죠. 바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게 제가 아니라 결론 포함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두라는 거. 자, 문제 8번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요번에 올바른 것이네요. 올바른 것. 자, 기본 문제집으로 본다면 14페이지 하단 부분 8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속지적도란 자, 지적측량을 하여 도면상 경계점을 전결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틀렸다는 걸 확인하죠. 전산화됨으로써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뭐라고 그래? 바로 연속지적도라고 그래. 자, 이번과 관련돼서 등록전환이죠. 그럼 시험장 가서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등록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 그래서 임, 토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번도 결론적, 2번 지문도 X.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경계란 그러면 필지별로. 자, 필지별로. 지표상의 경계점 간에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 여기에서 뭐가 들렸어요? 지표상이 아니죠.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틀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틀렸어요? 자, 틀렸죠.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만을 말한다. 아니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 즉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럼 결론 X. 반자가 들어갔죠.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라. 그러면 4번도 X. 자, 5번 지문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5번은 우리 32회 때는 지적 현황 측량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이란 그러면 자, 도시 개발 사업이네. 그래서 다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게 한 측량을 실시하는 측량.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26회 때 출제됐으니까 연속 지적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확인해 놓고 자, 4번과 관련돼서 역시 4번 지문 토지 이동의 개념 자체적으로는 꼭 캐치해 놔야 돼.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요. 자, 지적확정 측량. 지적확정 그러면 항상 확정과 관련돼서 눈팅할 거는 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연결이 된다는 것 확인해 두고 5번은 올해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자,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문제 9번과 관련돼서는 이번 문제집 15페이지에 나와 있어. 15페이지를 우리가 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한번 해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리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러면 틀린 것 이렇게 나오네. 틀린 것. 1번의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완벽하죠.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오케이.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신규 등록이란 여기에서 키워드는 신이죠.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항상 이 자리를 우리가 해놔야 돼. 항상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자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부수적 키가 있겠죠. 그러면 키워드를 중심키를 잡아야 모든 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자 독립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행정구역으로 본치면 이 부분에 틀려요. 그러면 이때 독립의 법적 성질은 뭐냐? 바로 행정독립이 아닌 법정독립이 돼. 그래서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독립 또는 이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게 바로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도 3번 지문과 관련돼서도 큰 의미가 없죠. 자, 맞았어요.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이게 시험장 가면 안 보여. 항상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2에서 1만 읽는다고.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합병이란 자 보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이게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그래. 이번엔 거꾸로 봐봐요. 자,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죠.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하여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수평면상의 넓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고 수직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즉 수평면상의 넓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이면서 평면지적 즉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x니까 요 x 확인해 놓고 뭐예요? 옳은 걸 틀린 것으로 틀린 걸 옳은 것으로 고친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확인해 볼까요?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문제 9번과 관련돼서 다시 오답 정리한다면 토지정이란 외워야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2번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3번에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독립에 준하는 지역.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합병. 이름 틀렸죠. 지적 합병은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확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테마들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이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그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체계를 숙지하라. 그래야 자 문제를 푸는 문해력이 확보가 된다는 거. 자, 토지 등록이네요. 자, 전체 보기 한번 봅시다. 선생님. 자, 토지 등록에 2장으로 들어와서 토지 등록을 봤을 때 그러면 토지 등록은 한번 생각해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전체 보기에서 우리가 봤죠. 바로 지적의 3요소에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는 자, 토지가 있고요. 지적 공부가 있고요. 자, 지적 공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제일 필요한 단어는 재료는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이 돼. 그래서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서 의자를 붙이니까 바로 토지의 등록.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냐? 필지다. 필지라는 거야. 필지. 자, 필지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첫자 따서 외우지 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를 외워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라고 그랬어요? 자, 소재 369 지원. 자, 지목. 자, 그 다음에 넓이가 면적이죠. 면적이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경계. 이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 거야. 좌표. 자, 그러면 우리 토지의 표시, 즉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필지. 여기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나누면 분할이에요. 합치면 합병이요. 자, 지목이 바뀌면 지목 변경이요.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임에서 도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지적의 3요소와 요 관련돼서 요런 관련돼서 전체 보기를 우리가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점들을 확인해 보죠. 문제 1번부터 문제 7번까지가 바로 문제 논점을 확인하면 토지의 조사 등록, 여기에 대해서 필지, 양입지의 관계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신다면 토지의 조사 등록, 그래서 조사 등록, 이게 이제 30, 자, 2회 때 출제가 되고요. 자, 필지와 관련돼서는 필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에 주된 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종된 토지, 양입지, 요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꼭 우리가 또 잡을 거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토지의 표시.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는데? 지적 소관청. 이걸 잡아야 돼. 지적 소관청. 자,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누가 정하죠?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함으로써 지적 국정주의를 첨행한 거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가 탄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문제 1번부터 문제 7번에서 특히 자, 문제 풀이와 관련돼서 요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6번에 대해서 요 세 문제를 샘플로 우리가 잡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정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옳은 건데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이 정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요거는 직권 정리 절차로서 우리 지적소관청, 요 지적소관청 직권이라면 요 승인 사유와 요 직권과는 언밸런스가 돼. 직권으로 하라놓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 시도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우리가 암기 코드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배, 애적 반출,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뭐의 반, 지, 축, 요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논리적으로 앞뒤 문맥이 안 맞는다라는 거야. 직권과 승인이 어떻게 논리가 맞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 지, 축, 지적 공배, 애적 반출 사유, 지, 지번 변경,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반, 지, 축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해 두셔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도 결론적으로 어떻다? X가 돼. 자, 2번 질문을 보죠.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 이거는 우리가 모든 토지는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부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면 2번도 X야. 자, 3번 질문.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좋아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좋아. 요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토지의 표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종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오케이. 타자가 없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서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 맞아요. 이동을 조사한 때는 여기 한번 보죠. 여기 토지 이용이야. 이게 눈에 띄겠냐고. 토지 이동은 말하는 거예요. 관리적 측면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서는 토지 이용을 적어야 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라는 걸 캐치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용. 볼 것도 없어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여긴 좋아요. 여기서부터 삐거덕했어. 이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5번도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 확인하죠. 정답은 역시 3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선생님 1번은 우리가 32회 때 출제가 됐고 4번 1번하고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우리 늘 이야기했던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특히 2번하고 3번 올해 출제될 수 있어. 가로넣기도 될 수 있고요.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특히 2번, 3번 지문에 대해서 오답 정리를 확실히 해 두셔야 돼.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여기 페이지 적어놨어요. 그러면 몇 페이지? 문제 19페이지, 문제 5번 넘겨보세요. 19페이지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학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 필지의 승인 요건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본 거거든. 필지의 승인 요건과 관련돼서 하게 되네. 필지의 개념을 꼭 눌러놔야 돼. 필지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토지 등록 단위 이걸 필지라고 그래.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가 돼. 주된 토지. 세 번째는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죠. 소유의 관점이야.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 법적 개념이라고 우리가 나와있게 배웠고요. 법적 개념.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인위적 개념이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그래서 필지 나오면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다섯 번째 인위적 개념. 이 필지와 관련돼서 필지와 대비되는 개념을 꼭 우리가 하나 꼭 찔러놔야 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핵지라는 거야. 핵지. 필지와 핵지의 구별도도 우리가 꼭 잡아두라고 그랬어요.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요, 주된 토지,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요거 연관을 우리가 져야 되겠죠. 핵지는 돈을 연관성을 지라고 돈은 핵지나가 핵지.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경제적 개념. 그래서 1필지는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1핵지는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 탄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껌맥혀 한번 우리가 잡아보죠. AA. 소유자가 같죠. 그러니까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붙어 있어야 돼.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연접도 되어 있어야 돼. 집안 부여 지역도 같아야 되고 도면의 축적이 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필지의 성립 요건 즉 동일성과 동일해야 돼.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보죠.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소유자 및 기타 권리관계. 여기는 좋아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근데 이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 집안이 연속되고 집안 부여지역이 같고 동일해야 되고 축적이 같아야 되고 요게 용도가 같아야 되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않는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올해 필지의 승립 요건은 격합병의 승립 요건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올해 합병의 승립 요건이 반드시 출제돼. 그 기반이 되는 게 결론적으로 필지의 승립 요건이야. 그래서 한번 우리 필지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거고 되새김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필지의 개념과 관련돼서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인위적 개념 요거 5개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필지가 있으면 핵지가 있어.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게 주된 토지가 있으면 즉 종된 토지가 있어. 종된 토지와 관련돼서 양입지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6번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까 확인했죠. 문제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양입지와 관련돼서 보자고요. 자, 토지의 조건이 더한과 갈대 때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박스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죠. 자, 그러면 지번 부여지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거는 양입지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죠.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뭐예요? 양입지라는 거는 종된 토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완성하는 거다. 그럼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우리 늘 이야기했죠. 뭘 생각해라고 그랬어요? 고속도로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은 즉 편의시설 붙어서야죠. 접속되거나 둘러싸야 돼. 여기에 대해서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3가지를 꼭 숙지해 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네, 좋아요. 종된 토지 지목이 뭐인 경우, 네, 좋아요. 그 다음에 10%를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우리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고요. 이게 바로 주죠. 이게 바로 종이야. 주종의 관계예요. 자, 가소원의 면적이 5천이래. 그러면 가소원의 면적이 5천인데 유지, 지목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네. 통과. 자, 그러면 여기서 450이니까 330을 제곱을 초과했네. 그러니까 초과했으니까 너는 가선으로 편입될 수 없어. 너는 독립해서 살아라. 양입지 요건이 아니네. 가선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주죠. 유지가 주지네요. 331이네. 초과했네.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 가선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이래. 그러면 10%를 초과하죠. 야, 너 독립해서 살아. 우리 내 자식이 될 수 없어. X. 가선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이래. 10%를 초과했죠. 너 독립해서 살아. 자, 그러면 가선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의 면적이 그다음에 100이래. 그럼 10%를 초과하지 않았죠. 아우, 우리 이쁜 자식. 너는 가선으로 편입될 수 있어. 너는 양입지, 양자하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 필지,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를 우리가 봤고요. 지적제도의 등기제도의 관계.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용어의 정의 세 문제를 풀어봤어요. 용어와 관련돼서 세 문제를 풀어봤고 우리 토지의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 거기에 대해서 필지, 양입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6번, 5번, 1번은 샘플 문제를 잡아서 갖고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